아주 먼 옛날 경기도 파주 땅에는 탁봉이라는 장돌뱅이 청년이 살았습니다. 탁봉이는 땅 한 뙑이 없는 집이라 농사 대신 보부상을 하며 먹고 살았지요. 그러다 보니 장가는 꿈도 못 꿀 지경이었답니다. 하루는 탁봉이가 경기도 일대 장터를 돌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마침 아버지가 허리를 다쳐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큰일이로구나. 오늘까지 최진사 댁에 대두 한 섬을 옮겨드리기로 하였는데. 성질이 더럽기로 소문난 최진사는 일이 하루만 늦어도 불호령을 내리곤 하였지요. 아버지는 누워 계셔요. 제가 다녀오지요. 뭐? 그래. 내가 좀 다녀오거라. 최진사께서 묻거든 허리가 낫는 대로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맡겨두셔요, 아버지. 그리하여 탁봉이는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최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탁봉이가 대두 가마니를 짊어지고 길거리에 나섰을 때였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예쁜 꽃순이가 탁봉이를 불러 세우는 것이었지요. 탁봉이구나. 내일 모레가 단오인데 넌 오늘도 일만 하는 거야? 최진사 어른께 대두 한 가마니 옮겨드려야 혀. 옮기는 일은 내일 하고 오늘은 나랑 같이 장터에 가지 않을래? 꽃순이는 온 마을 청년들이 눈독을 들이는 처녀였지요. 그런 꽃순이의 제안에 탁봉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그게 정말이여. 네가 나랑 같이 장터에 가고 싶은 게. 놀란 탁봉이가 대두 가마니를 떨어뜨렸지요. 설마 내가 그럴 리가 있겠니? 나 좋다는 남자가 줄을 섰는데 말이야. 다른 말이지, 너처럼 가난한 사내한테 내가 가당키나 하단 말이야. 그러면서 깔깔깔 웃는 것이었지요. 아우, 이 요망한 계집애 같으니. 사람을 괜히 놀리고. 에이, 농친 거 가지고 너무 열 내지 마라. 이따가 일 끝나고 만나줄 터이니. 참말이냐. 알겠다. 내 후딱 다녀오마. 꽃순이의 말에 탁봉이 얼굴이 쫙 펴졌지요. 그렇게 꽃순이와 헤어진 탁봉이는 서둘러 최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두 가져왔습니다요. 진사나리. 일 시킨 지가 언젠데 이제야 오는 게야. 그리고 내 애비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죄송합니다요. 저희 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셔서 그만. 그게 내 사정이지 내 사정이야. 일이 이렇게 늦어졌는데 굽실거리기나 하고. 허면 제가 어떻게 해야 좋으시겠습니까? 늦은 대신 우리 집 안채 지붕 좀 고쳐놔라. 최진사 댁 별채는 지난 태풍 이후로 자꾸만 비가 새고 있었지요. 알겠습니다요. 나리. 뭐 하느냐? 대답했으면 후딱 가봐라. 탁봉이는 안채의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황토를 개어 빗물이 새는 틈새를 메꾸기 시작하였답니다. 솜씨 좋게 황토 반죽을 밀어 넣으니 구멍난 곳이 감쪽 같아졌습니다. 어이쿠. 이게 왜 이리 흔들리는 것이냐? 헌데 문제가 생겼지요. 물기를 머금은 천장이 그만 빠져버리고만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탁봉이는 지붕을 뚫고 방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탁봉이는 지붕을 수리하던 중 그만 발을 헛디뎌 마님의 방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에그머니나. 이게 무슨 일이야? 깊이 잠들어 있던 마님은 그만 날벼락이었지요. 속옷 차림이던 마님은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이불로 앞가슴을 가리며 말했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탁봉이는 순간 심장이 빨라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아리따운 여인을 처음 본 탓에 가슴이 콩닥거려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요. 아, 마님. 죄송합니다요. 지붕을 수리하다 그만. 그래, 다친 곳은 없느냐? 탁봉이는 예상치 못한 따뜻한 말에 멍해졌습니다. 양반집 마님이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노발대발할 법도 한데 오히려 탁봉이를 걱정해 주다니요. 아닙니다요. 마님께 폐를 끼쳐 송구할 뿐입니다. 지붕을 손보다가 그리 된 것이니 그만하길 다행이구나.
탁봉이는 그런 마님의 고운 마음씨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주인인 최진사와는 사뭇 다른 성품이었지요. 마님은 빙긋이 웃으며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행여라도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지붕으로 다시 올라간 탁봉이는 한참 동안이나 이를 손에 잡지 못했지요. 그저 방금 보았던 마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멍하니 있었답니다. 헌. 마님은 사람이 아니라 선녀인 것이 분명해. 사람이 어찌 저리 고울 수가 있나. 탁봉이는 수리를 마친 뒤 안방 앞으로 갔습니다. 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요. 마님. 고생이 많았구나. 그런데 방문을 열고 나오는 마님은 마치 선녀가 나타난 것만 같았지요. 그래, 이제 비는 새지 않는 것이냐? 오늘 수리를 하였으니 한나흘 후에 황토가 마르면 그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요. 그래, 알겠다. 그런데 너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탁봉이라고 합니다요. 그동안은 최진사 어른 일은 제 아버님께서 하셨을 것이구먼요. 오늘은 아버님이 허리를 다쳐 제가 대신 왔습니다요. 그러느냐? 알겠다. 그럼 제가 며칠 후에 다시 와서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구먼요. 그러자 마님은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수고가 많았다. 약과라도 하나 받아가거라. 탁봉이는 얼떨결에 약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아, 마님. 이걸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요? 노고가 많았으니 주는 것이다. 어서 가서 먹어라. 탁봉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요. 탁봉이는 약과를 한 입 빼어 물며 길을 걸어갔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맛에 저절로 웃음이 새어나왔지요.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것은 또 처음이구먼. 그러던 와중에 길모퉁이를 돌아서던 탁봉이는 누군가와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어이, 탁봉아. 거기서 어디 만난 거라도 먹는 게냐? 아까 보았던 꽃순이었지요. 탁봉이는 얼른 손에 든 약과를 감추며 머뭇거렸습니다. 그것이 말이여. 약과 아니냐? 누가 준 것이냐? 그냥 길 가다 주운 것은 아닐 테고. 탁봉이는 겁이 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님이 준 것이라 말했다간 큰일이 날 것 같았지요. 보아하니 수상한데. 아무래도 궁금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준 건지 알아내야겠구먼. 안 된다. 누가 줬는지 나는 죽어도 말 못해. 그래. 허면 다른 방법이 있지? 꽃순이는 탁봉이 얼굴에 고개를 바싹 붙였지요. 탁봉이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탁봉아, 왜 부르는 것이여? 솔직히 말해라. 너 총각딱지 떼고 싶지 않으냐? 탁봉이는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꽃순이는 그런 탁봉이를 보고 킥 웃더니 그의 팔을 획 잡아 끌었습니다. 자, 따라와라. 어디 좋은 데로 가보자. 그렇게 얼떨떨한 탁봉이는 꽃순이에게 끌려 물레방앗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꽃순이는 그에게 달려들었지요. 탁봉이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이를 치렀답니다. 이 약과 참 맛있구먼. 이거 최진사 댁 약과 맞지? 어떻게 알았냐? 너한테는 아무것도 못 숨기겠다. 탁봉이가 뛰어봐야 이 꽃순이 손바닥 아니지. 참말로 그런갑다. 둘은 거사를 치른 후 나란히 앉아 약과를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꽃순이는 달콤한 약과를 한 입 빼어 물며 싱긋 웃습니다. 헌데 어째 탁봉이는 말이 없었지요. 탁봉이는 꽃순이의 곁에 앉아 있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꽃순아. 내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인데? 이렇게 남녀의 일을 치렀으니 내 너를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 책임은 무슨 책임?
그게 무슨 신주단지 까먹는 소리야? 내 가진 것 하나 없는 장돌뱅이지만 그래도 너 하나쯤은 먹여 살릴 자신은 있구먼. 그러니 내 너와 혼인을 하고 싶다. 꽃순이는 약과를 삼키다 말고 탁봉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거라. 꽃순이는 피식 웃더니 약과 부스러기를 손바닥으로 털며 말했습니다. 나는 다음 달에 시집 간다. 탁봉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너 시집을 간다고? 그래. 건너 마을 팔복이가 나에게 구혼을 했거든. 탁봉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팔복이. 그 밭대기 두 마직이나 있는 팔복이 말이더냐? 그래, 맞다.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이냐?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정작 너는 다른 이에게 시집을 간다니. 꽃순이는 한숨을 쉬며 탁봉이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러니 날 잊어라. 이건 별일 아니여. 그리고 약과 잘 먹었다. 아마도 꽃순이는 시집을 가기 전에 탁봉이에게 추억을 남기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았지요. 탁봉이는 그걸 이제야 깨달았는지 멍하니 주저앉았지요. 꽃순이는 말없이 일어나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걸어가 버렸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탁봉이는 잠자리에 누웠어도 도통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꽃순이는 아무렇지 않게 가버렸지만 탁봉이의 가슴에는 깊은 허망함이 남았으니까요. 그러나 꽃순이를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장돌뱅이가 어찌 처녀의 혼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심란한 며칠이 흐른 뒤 탁봉이는 다시 최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고친 지붕이 제대로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마침 마님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지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 마님의 치맛자락이 살짝 날렸지요. 그러자 햇살에 빛나는 종아리가 더욱 눈부셨습니다. 탁봉이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님, 지붕이 아주 잘 고쳐졌습니다요. 이제 비가 새는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수고가 많았다. 오늘은 수정과를 준비했으니 마시고 가거라. 탁봉이는 당황하여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마님. 이런 귀한 것을 제가 어찌 괜찮다. 내가 직접 우린 것이니 내가 마셔주었으면 좋겠다. 탁봉이는 그제야 조심스레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입에 머금는 순간 향긋한 계피 향과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거기다 어찌나 시원한지 힘든 수고가 싹 잊히는 것 같았지요. 아이고, 이리 시원하고 달콤한 것은 처음이구먼요. 마님은 그런 탁봉이를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보면 볼수록 내 눈길을 끄는 것 같구나. 마님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탁봉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본 이후로 자꾸만 내 생각이 나는 것을 보면 너는 참으로 이상한 매력이 있어?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요. 마님. 마님은 한동안 탁봉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꽃순이에게 차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느니라. 그게 어찌 마님 귀에까지 들어갔단 말입니까요?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꽃순이가 건너 마을 팔복이와 혼약을 맺었다고. 탁봉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을 알고도 다른 이에게 가버린 여인을 원망하진 않느냐? 원망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렇다고 사내가 되어서 원망만 해서 어디 쓰겠습니까? 내가 눈여겨본 사내답구나. 허나, 난 내가 부럽구나. 난 도저히 그렇게는 못 사는데 말이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온지. 탁봉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온 지가 벌써 3년이구나. 허나 남편이 날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혼자 지내는 것이나 다름없느니라. 그 사람은 기생집을 전전하며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내고 있지.
그러니 이 집에서 나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구나. 마님의 눈빛에는 깊은 쓸쓸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적막한 밤을 보내는 것이 몇 해째인지 모르겠다. 탁봉이는 마님의 말에 쉽게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최진사의 부인이었으나 실상은 버려진 여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말이다. 버려지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잘 안다. 그러니 오늘 밤 남몰래 안방으로 와보거라. 내 친히 널 위로해주고 싶구나. 탁봉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어찌 아니다. 널 처음 본 순간부터 어째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마님이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요. 집으로 돌아온 탁봉이는 곧장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깊은 밤에 찾아오라는 마님의 말에 흥분된 가슴이 진정되질 않았지요. 선녀 같은 마님의 부름이니 너무나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하여 탁봉이는 그날 밤 마님이 있는 최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탁봉이는 평소 눈여겨보았던 담장을 조심스레 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를 죽이고 마님이 머무는 안채로 향하였지요. 안채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탁봉이는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서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마님, 저 탁봉이 왔습니다요. 그래, 신발은 벗어 들고 오너라. 탁봉이는 신발을 손에 들고 마님이 있는 방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초가 밝혀져 있었고 마님은 다소곳이 앉아 탁봉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는데 누가 본 사람은 없더냐?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요. 깊은 밤, 남녀 단둘이 마주 한 방 안우 낯선 긴장감이 감돌며 공기는 묘하게 가슴을 뛰게 하였습니다. 탁봉아, 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래도 먹고 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요? 그래. 내가 자란 환경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말이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탁봉이는 마님의 말을 조용히 되새기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생각엔 말이다. 한평생을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싶구나. 연모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인생에 연인이 없다면 어디서 행복을 얻을 수 있겠느냐? 마님의 말을 듣고 탁봉이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구먼요. 연모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을 것 같구먼요. 그러나 이내 탁봉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헌데 마님께서는 이미 최진사 어른과 혼인을 하셨으니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요?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프구나. 마음에도 없는 이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너는 아느냐? 탁봉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마님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는 집안 어른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이곳으로 시집을 왔지? 그런데 최진사는 단 한 번도 나를 아내로 여긴 적이 없었다. 마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그 속에는 괴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날 본체만체하며 늘 기생집을 전전하지. 혼자 늙어가는 나는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구나. 탁봉이는 마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최진사 댁 마님이라면 부족할 것이 없을 줄로만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 없는 혼인이 얼마나 허망한지 너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나는 매일같이 텅 빈 방에서 잠을 청하며 홀로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단다. 탁봉이는 그런 마님이 너무나도 가엽게 느껴졌지요. 하여 천천히 마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마님도 탁봉이의 손을 거부하지 않았지요. 눈과 입술이 겹치고 어느새 둘은 뜨겁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늘 밤만큼은 외롭지 않았답니다. 널 위로해주려고 불렀는데 어째 내가 더 위로를 받은 것 같구나. 송구합니다요. 마님. 그래도 정말 좋았습니다요. 나도 너무나도 좋았다, 탁봉아.
새벽달이 울기 시작하자 탁봉이는 조심스레 최진사 댁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탁봉이는 마님의 말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연모 없이 살고 있다는 마님이 너무나 가엾지요. 또한 마님의 사랑스러움이 너무나도 사무치게 느껴졌답니다. 그리하여 탁봉이는 그날 이후 매일 밤 몰래 최진사 댁을 찾아가곤 하였답니다. 외로움에 지쳐가는 마님을 위로하고 그녀의 마음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탁봉이의 솔직하고 소박한 성품에 점점 마음을 열었고 탁봉이는 마님의 단아함과 따뜻함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탁봉이는 마님을 연모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마님도 탁봉이를 연모하게 되었지요. 아니, 지금 방에서 뭐들 하는 것이냐?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최진사가 들이닥쳤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더니 최진사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이지요. 하여 밤늦도록 잠을 청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 놈 탁봉이. 어찌하여 이 야심한 시각에 내 아내 방에 있느냐? 최진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놈을 끌어내어 매질을 하거라. 탁봉이는 노비들에게 붙잡혀 마당으로 끌려갔습니다. 마님이 아무리 말려보았지만 최진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제 탓이니 이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주세요. 그 입 닥치지 못하겠느냐? 뭐들 하느냐? 어서 이놈을 매우 칠란 말이다. 최진사는 오히려 마님의 방문을 걸어 잠가 밖에서 못질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마님은 방 안에 갇혀버렸지요. 한편 탁봉이는 온몸이 부서져 나갈 듯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밤새도록 맞고 또 맞았습니다. 새벽달이 울고 아침 해가 떠서야 매질은 끝났습니다. 내 놈들은 당장 이 마을을 떠나거라. 만약 마을에 남아있다가 내 눈에 띄면 내 부모까지 모두 내쫓아 버릴 것이다. 그리고 며칠 뒤 최진사는 더 이상 마님을 자신의 집에 둘 수 없다고 하였지요. 그리하여 마님은 친정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님과 탁봉이는 함께 동구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마님은 떠나기 전 자신의 손목에 있던 태물을 모두 풀어 탁봉이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거라. 너에게 남은 것은 몸뚱이 하나뿐이니 이걸 미천 삼아 꼭 성공해야 한다. 마님은 대체 어쩌시려고요? 꼭 성공해서 나를 데리러 와 주겠느냐? 그녀의 눈빛에는 절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습니다. 탁봉이는 마음이 먹먹해져서 이를 악물었지요. 마님, 제가 기필코 꼭 찾아가겠습니다요. 마을을 떠난 탁봉이는 곧바로 한양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탁봉이는 장터를 두루 돌며 유행하는 물건이 무엇인지 살폈습니다. 여보시오. 요새는 어떤 물건이 잘 나가오? 요새는 뭐니 해도 화장품이라오. 분대 화장 중에 안 팔리는 물건이 없지. 얼굴을 칠하는 백분, 눈썹을 그리는 미묵. 죄다 잘 나가오. 그 중에서도 제일 잘 나가는 것은 역시 그거지. 그거. 맞소. 그거라오. 답답하게 그러지들 말고 말씀 좀 해주시오. 뭐가 그리 잘 나가오? 뭐긴 뭐여. 바로 연지라오. 입술을 빨갛고 아름답게 칠하는 연지. 여인들은 얼굴을 단장할 때 연지가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안다니까. 탁봉이는 순간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옳거니. 연지를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먼. 그 길로 탁봉이는 연지를 만드는 장인을 찾아 나섰습니다. 탁봉이는 한양에서 제일 유명한 연지 장인을 수소문했습니다. 장인은 공방에서 진홍빛 연지를 만들고 있는 중이었지요. 어르신, 연지를 사고 싶소이다. 연지를 사고 싶다고. 그런데 요즘 물건이 없어 못 팔고 있는 형편이란 말이여. 100냥을 마련했소.
이 돈으로 어떻게 안 되겠소? 연지 장인은 손사래를 치며 웃었습니다. 백냥이면 큰 돈이긴 하지만 돈이 있다고 연지를 살 수 있는 게 아니여. 그게 무슨 말씀이요? 연지는 홍화에서 얻은 정미홍의 자교충 가루를 섞어 만드는데 이 자교충이 죄다 청나라에서 들어오는데 요즘 풍랑이 심해 배가 한 척도 들어오지 못하고 있단 말이여. 탁봉이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그럼 직접 배를 타고 가서 자교충 가루를 사오면 되겠군요. 자네, 사내답구먼. 허나 닝보까지 가는 배가 있다고 해도 풍랑이 멋지 않으면 떠나지 못할 것이여. 그것은 알아서 하겠소. 닝보까지 가는 배를 찾아보겠소이다. 그리하여 탁봉이는 청나라 닝보로 가는 배를 찾기 위해 군산항으로 향했습니다. 탁봉이는 항구를 돌아다니며 닝보로 가는 배를 찾았습니다. 마침 한 선장이 배 앞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선장 어른, 혹시 닝보로 가는 배가 있습니까? 자네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먼. 지금 서해 바다는 풍랑이 거세다네. 배가 나갔다간 그대로 바닷속으로 가라앉고 말 것이야. 그럼 언제쯤 배가 떠날 수 있습니까? 하늘이 도와야 알지. 사흘이 될지, 열흘이 될지, 아니면 이달 내내 바람이 멋지 않을지도 모른다네. 탁봉이는 씁쓸한 얼굴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검푸른 파도가 거세게 밀려오며 부두를 들이치고 있었습니다. 탁봉이는 선장을 붙잡고 간절히 사정하였지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선장님, 꼭 닝보로 가야 합니다. 선장은 난감한 표정으로 탁봉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아무리 간절해도 지금 바다는 자비가 없네. 배가 나갔다간 통째로 삼켜질 수도 있단 말일세. 그래도 가야 합니다. 어떻게든 배를 태워주십시오. 선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난 듯 탁봉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꼭 가야 한다면 한 척 소개해주지. 정말입니까? 감사합니다. 선장 어른. 헌데 말이야, 그 배는 지금 선원이 부족하네. 닻을 붙들 사람이 없어서 출항을 못하고 있지. 탁봉이는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선장은 깜짝 놀라며 탁봉이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자네가? 돛잡이는 잠도 못 자고 거센 바닷바람을 그대로 맞아야 한다네. 거기다 파도에 휩쓸릴 위험도 큰데 그래도 하겠다는 말인가? 네. 닝보에 데려다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탁봉이의 단호한 태도에 선장은 감탄하며 피식 웃었습니다. 참으로 사내답구먼. 좋다. 그렇게까지 원한다면 태워주지. 하지만 후회하지 말게. 그렇게 탁봉이는 닝보로 향하는 배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사흘 밤낮 탁봉이는 돛대를 붙들고 버텼습니다. 얼음장 같은 바닷바람이 얼굴을 후려치고 파도가 배를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거센 풍랑에 배가 심하게 흔들릴 때마다 탁봉이는 몸이 휘청이며 바다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돛대 조심하게. 한번 놓치면 그대로 바다로 날아갈 걸세. 걱정 마십시오.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탁봉이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손바닥이 까지고 몸이 얼어붙을 듯한 추위 속에서도 닝보에 가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마침내 항구에 도착한 순간 탁봉이는 털썩 주저앉으며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녀석 참 대단하구먼. 끝까지 버텨냈으니 그만하면 인정해줘야겠어. 감사합니다. 선장 어른. 덕분에 닝보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자교충 가루를 사는 것이었습니다. 탁봉이는 닝보의 시장을 돌며 자교충 가루를 찾아다녔습니다. 여러 상인들에게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자교충을 취급하는 큰 상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주인장, 자교충 가루를 사고 싶소.
여기 100냥이요. 가질 수 있는 만큼 전부 사겠소. 그리하여 탁봉이는 가지고 있던 돈을 모두 털어 자교충 가루를 사들였지요. 며칠 후 탁봉이는 무사히 군산항에 도착했습니다. 험난한 여정이었지만 그는 결국 자교충 가루를 손에 넣고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자네 정말 해냈구먼. 이 자교충 가루를 구해올 줄이야. 탁봉이는 배낭에서 자교충 가루를 꺼내며 씩 웃었습니다. 어찌해서든 구해와야 했지요. 이제 연지를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 두말하면 잔소리인가? 그렇지 않아도 내 몸이 근질근질하던 참이었다네. 연지 장인은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정미홍과 자교충 가루를 섞어 연지를 빚어내기 시작했지요. 하루 종일 손을 놀린 끝에 드디어 100냥어치의 가루로 빚은 연지가 완성되었습니다. 자, 받아 가시게. 못해도 1000냥어치의 값어치는 될 것이야. 탁봉이는 붉게 빛나는 연지를 수레에 가득 싣고 서둘러 한양 저작거리로 향했습니다. 한양 장터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연지가 이렇게나 많이 쌓여 있다니. 이보시오. 도대체 어디서 이걸 가져온 것이오? 내가 2배로 주겠소. 아니, 2배는 무슨. 3배를 주겠소. 아니, 5배를 주겠소. 자자, 기다리시오. 연지는 한 수레나 있어이다. 돈 주고도 못 구하던 연지가 수레에 가득 실려 있으니 상인들은 앞다투어 몰려들었습니다. 어느새 저작거리는 난리가 났고 연지는 순식간에 동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씩 줄을 서시오.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어느새 한양의 여인들까지 가세했지요. 그러니 질서를 세우려 해도 여인들은 연지를 손에 넣기 위해 치마를 휘날리며 다투었지요. 결국 단 한 번의 상행으로 탁봉이는 무려 30배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100냥이 3000냥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해 여름, 탁봉이는 다시 청나라로 향했습니다.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를 무려 3번이나 건넜지요. 연지뿐 아니라 한양에서 귀하게 여기는 물품들을 차례차례 들여왔습니다. 비단, 약재, 차, 향료 등 그가 손대는 것마다 막대한 이문을 남겼습니다. 찬바람이 불 즈음 탁봉이의 재산은 이미 1만냥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을이 오기 전에 가진 돈을 모두 털어 무를 사들였습니다. 김장철이 다가오자 무의 값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아이고, 무 좀 주시오. 김장철이 왔는데 무가 없으면 어찌하오. 내 돈을 더 얹어주겠소? 그러니 내게 먼저 주시오. 에라 모르겠다. 5배라도 줬소. 내게 먼저 무를 팔아주시오. 탁봉이가 사들인 무는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창고에 무가 바닥을 드러냈지요. 그렇게 사업을 시작한 지 3년이 흘렀지요. 탁봉이는 이제 수백만 냥을 지닌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갑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무탈하실까? 소식이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구나. 탁봉이는 몇 날 며칠을 수소문하여 마님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결국 마님이 친정에서 마련해준 작은 초막에서 혼자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탁봉이는 벌떡 일어나 한 걸음에 말을 달렸지요. 그러자 다 쓰러져가는 초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님이 이런 곳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마님, 계십니까? 탁봉이의 소리에 방문이 열리고 마님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탁봉이를 본 마님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가득 서렸지요. 탁봉이는 주저없이 달려가 마님을 부둥켜 안았습니다. 마님, 얼마나 힘들고 외로우셨습니까? 정말 탁봉이냐? 이게 꿈이 아니란 말이냐? 예, 마님. 제가 왔습니다. 이제 마님을 다시는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마님의 눈가에 이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탁봉이도 마찬가지였지요. 그리하여 두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이나 눈물을 흘렸습니다. 탁봉이는 수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동안 궁핍하게 지내셨을 부모님을 직접 모셔와 한양에서 편히 모시고자 했던 것이지요. 부모님은 갑부가 된 탁봉이를 보며 대견해하며 좋아하셨지요. 아버지, 어머니. 그간 마을에는 별일 없었습니까? 부모님은 한숨을 내쉬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도 마라. 네가 떠난 뒤 그 최진사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단다. 최진사요. 그 자가 어찌 되었습니까? 그 거만하던 최진사가 나쁜 사기꾼들에게 소가전 재산을 몽땅 날렸다지 않느냐. 뭐라고요? 그게 정말입니까? 듣자 하니 욕심에 못 이겨서 엉뚱한 곳에 큰돈을 투자했다더라. 헌데 속고소가 빈털터리가 되었단다. 결국 가진 것 하나 없이 마을을 떠났지? 그 뒤로는 행방도 모른다. 그렇다 해도 너무 비참한 꼴이 되었지. 아무것도 없이 떠났다는데 어디서 뭘 하고 있을지? 탁봉이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때 자신과 마님을 그렇게 못살게 굴던 최진사가 한순간에 몰락하다니요.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에 시원하기도 했지요. 허나 또 한편으로는 사람 운명의 덧없음에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랬군요. 그나저나 그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잊고 한양에서 편히 사십시오. 탁봉이는 그간 고생한 부모님께 고래등 같은 기와집을 선사했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오자 탁봉이는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마님과 혼례를 올렸습니다. 마님을 부인으로 맞이한 탁봉이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였습니다. 과거 초라한 장돌뱅이였던 자신이 이제는 떳떳한 가장이 되어 사랑하는 이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꿈만 같았지요. 부인. 그 옛날 부인이 나에게 말했던 그 말을 난 평생 잊을 수 없소이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연모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 하셨지요. 이제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기도 하구려. 저도 동감이어요. 제가 연모하는 사람이 나의 동반자가 되었으니 이제야 행복한 것 같답니다. 그럼 행복한 사람끼리 오늘 밤은 함께 해야 하지 않겠소? 뭘 그리 당연한 말씀을 하셔요. 오늘 밤은 날이 셀 때까지 안아드릴 것이어요. 자, 이리 오시오. 이 탁봉이가 부인에게 극락을 맛보여 드리겠소이다. 탁봉이의 저택에서는 날마다 웃음이 끊이지 아주 먼 옛날 경기도 파주 땅에는 탁봉이라는 장돌뱅이 청년이 살았습니다. 탁봉이는 땅 한 뙑이 없는 집이라 농사 대신 보부상을 하며 먹고 살았지요. 그러다 보니 장가는 꿈도 못 꿀 지경이었답니다. 하루는 탁봉이가 경기도 일대 장터를 돌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마침 아버지가 허리를 다쳐 꼼짝도 못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거 큰일이로구나. 오늘까지 최진사 댁에 대두 한 섬을 옮겨드리기로 하였는데 성질이 더럽기로 소문난 최진사는 일이 하루만 늦어도 불호령을 내리곤 하였지요. 아버지는 누워 계셔요. 제가 다녀오지요. 뭐? 그래. 네가 좀 다녀오거라. 최진사께서 묻거든 허리가 낫는 대로 가겠다고 말씀드리고. 맡겨두셔요. 아버지. 그리하여 탁봉이는 엉덩이 붙일 새도 없이 최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탁봉이가 대두 가만히를 짊어지고 길거리에 나섰을 때였습니다. 마을에서 제일 예쁜 꽃순이가 탁봉이를 불러 세우는 것이었지요. 탁봉이구나. 내일 모레가 단오인데 넌 오늘도 일만 하는 거야? 최진사 어른께 대두 한가만히 옮겨드려야 혀. 옮기는 일은 내일 하고 오늘은 나랑 같이 장터에 가지 않을래? 꽃순이는 온 마을 청년들이 눈독을 들이는 처녀였지요. 그런 꽃순이의 제안에 탁봉이는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그게 정말이여. 네가 나랑 같이 장터에 가고 싶은 게. 놀란 탁봉이가 대두 가만히를 떨어뜨렸지요. 설마 내가 그럴 리가 있겠니?
나 좋다는 남자가 줄을 섰는데 말이야. 다른 말이지, 너처럼 가난한 사내한테 내가 가당키나 하단 말이야. 그러면서 깔깔깔 웃는 것이었지요. 아우, 이 요망한 계집애 같으니. 사람을 괜히 놀리고. 에이, 농친 거 가지고 너무 열 내지 마라. 이따가 일 끝나고 만나줄 터이니. 참말이냐. 알겠다. 내 후딱 다녀오마. 꽃순이의 말에 탁봉이 얼굴이 쫙 펴졌지요. 그렇게 꽃순이와 헤어진 탁봉이는 서둘러 최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대도 가져왔습니다요. 진사나리. 일 시킨 지가 언젠데 이제야 오는 게야. 그리고 내 애비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거냐? 죄송합니다요. 저희 아버지가 허리를 다치셔서 그만. 그게 내 사정이지 내 사정이야. 일이 이렇게 늦어졌는데 굽실거리기나 하고. 허면 제가 어떻게 해야 좋으시겠습니까? 늦은 대신 우리 집 안채 지붕 좀 고쳐놔라. 최진사 댁 별채는 지난 태풍 이후로 자꾸만 비가 새고 있었지요. 알겠습니다요. 나리. 뭐 하느냐? 대답했으면 후딱 가봐라. 탁봉이는 안채의 지붕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황토를 개어 빗물이 새는 틈새를 메꾸기 시작하였답니다. 솜씨 좋게 황토 반죽을 밀어 넣으니 구멍난 곳이 감쪽 같아졌습니다. 어이쿠. 이게 왜 이리 흔들리는 것이냐? 헌데 문제가 생겼지요. 물기를 머금은 천장이 그만 빠져버리고만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탁봉이는 지붕을 뚫고 방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탁봉이는 지붕을 수리하던 중 그만 발을 헛디뎌 마님의 방 안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에그머니나. 이게 무슨 일이야? 깊이 잠들어 있던 마님은 그만 날벼락이었지요. 속옷 차림이던 마님은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이불로 앞가슴을 가리며 말했지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탁봉이는 순간 심장이 빨라지고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런 아리따운 여인을 처음 본 탓에 가슴이 콩닥거려 숨이 막힐 지경이었지요. 아, 마님. 죄송합니다요. 지붕을 수리하다 그만. 그래, 다친 곳은 없느냐? 탁봉이는 예상치 못한 따뜻한 말에 멍해졌습니다. 양반집 마님이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노발대발할 법도 한데 오히려 탁봉이를 걱정해 주다니요. 아닙니다요. 마님께 폐를 끼쳐 송구할 뿐입니다. 지붕을 손보다가 그리 된 것이니 그만하길 다행이구나. 탁봉이는 그런 마님의 고운 마음씨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주인인 최진사와는 사뭇 다른 성품이었지요. 마님은 빙긋이 웃으며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행여라도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거라. 알겠습니다요. 마님. 지붕으로 다시 올라간 탁봉이는 한참 동안이나 이를 손에 잡지 못했지요. 그저 방금 보았던 마님의 얼굴을 떠올리며 멍하니 있었답니다. 헌. 마님은 사람이 아니라 선녀인 것이 분명해. 사람이 어찌 저리 고울 수가 있나. 탁봉이는 수리를 마친 뒤 안방 앞으로 갔습니다. 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요. 마님. 고생이 많았구나. 그런데 방문을 열고 나오는 마님은 마치 선녀가 나타난 것만 같았지요. 그래, 이제 비는 새지 않는 것이냐? 오늘 수리를 하였으니 한나흘 후에 황토가 마르면 그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요. 그래, 알겠다. 그런데 너는 처음 보는 얼굴인데 내 이름이 무엇이냐? 저는 탁봉이라고 합니다요. 그동안은 최진사 어른 일은 제 아버님께서 하셨을 것이구먼요. 오늘은 아버님이 허리를 다쳐 제가 대신 왔습니다요. 그러느냐? 알겠다. 그럼 제가 며칠 후에 다시 와서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구먼요. 그러자 마님은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작은 상자를 들고 나왔습니다. 수고가 많았다. 약과라도 하나 받아가거라. 탁봉이는 얼떨결에 약과를 받아들었습니다. 아,
마님. 이걸 제가 받아도 되겠습니까요? 노고가 많았으니 주는 것이다. 어서 가서 먹어라. 탁봉이는 어찌할 바를 몰라 하다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의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요. 탁봉이는 약과를 한 입 빼어 물며 길을 걸어갔습니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맛에 저절로 웃음이 새어나왔지요. 아이고, 이렇게 맛있는 것은 또 처음이구먼. 그러던 와중에 길모퉁이를 돌아서던 탁봉이는 누군가와 맞닥뜨리고 말았습니다. 어이, 탁봉아. 거기서 어디 만난 거라도 먹는 게냐? 아까 보았던 꽃순이었지요. 탁봉이는 얼른 손에 든 약과를 감추며 머뭇거렸습니다. 그것이 말이여. 약과 아니냐? 누가 준 것이냐? 그냥 길 가다 주운 것은 아닐 테고. 탁봉이는 겁이 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마님이 준 것이라 말했다간 큰일이 날 것 같았지요. 보아하니 수상한데. 아무래도 궁금하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누가 준 건지 알아내야겠구먼. 안 된다. 누가 줬는지 나는 죽어도 말 못해. 그래. 허면 다른 방법이 있지? 꽃순이는 탁봉이 얼굴에 고개를 바싹 붙였지요. 탁봉이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런데 말이다. 탁봉아, 왜 부르는 것이여? 솔직히 말해라. 너 총각딱지 떼고 싶지 않으냐? 탁봉이는 말도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꽃순이는 그런 탁봉이를 보고 킥 웃더니 그의 팔을 획 잡아 끌었습니다. 자, 따라와라. 어디 좋은 데로 가보자. 그렇게 얼떨떨한 탁봉이는 꽃순이에게 끌려 물레방앗간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꽃순이는 그에게 달려들었지요. 탁봉이는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게 이를 치렀답니다. 이 약과 참 맛있구먼. 이거 최진사 댁 약과 맞지? 어떻게 알았냐? 너한테는 아무것도 못 숨기겠다. 탁봉이가 뛰어봐야 이 꽃순이 손바닥 아니지. 참말로 그런갑다. 둘은 거사를 치른 후 나란히 앉아 약과를 나누어 먹고 있었습니다. 꽃순이는 달콤한 약과를 한 입 빼어 물며 싱긋 웃습니다. 헌데 어째 탁봉이는 말이 없었지요. 탁봉이는 꽃순이의 곁에 앉아 있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꽃순아. 내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무슨 말인데? 이렇게 남녀의 일을 치렀으니 내 너를 책임져야 하지 않겠냐? 책임은 무슨 책임? 그게 무슨 신주단지 까먹는 소리야? 내 가진 것 하나 없는 장돌뱅이지만 그래도 너 하나쯤은 먹여 살릴 자신은 있구먼. 그러니 내 너와 혼인을 하고 싶다. 꽃순이는 약과를 삼키다 말고 탁봉이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호호,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거라. 꽃순이는 피식 웃더니 약과 부스러기를 손바닥으로 털며 말했습니다. 나는 다음 달에 시집 간다. 탁봉이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 너 시집을 간다고? 그래. 건너 마을 팔보기가 나에게 구혼을 했거든. 탁봉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팔복이. 그 밭대기 두 마직이나 있는 팔복이 말이더냐? 그래, 맞다. 그럼 나는 어쩌란 말이냐? 내 마음을 이렇게 흔들어 놓고 정작 너는 다른 이에게 시집을 간다니. 꽃순이는 한숨을 쉬며 탁봉이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그러니 날 잊어라. 이건 별일 아니여. 그리고 약과 잘 먹었다. 아마도 꽃순이는 시집을 가기 전에 탁봉이에게 추억을 남기고 가고 싶었던 것 같았지요. 탁봉이는 그걸 이제야 깨달았는지 멍하니 주저앉았지요. 꽃순이는 말없이 일어나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걸어가 버렸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탁봉이는 잠자리에 누웠어도 도통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꽃순이는 아무렇지 않게 가버렸지만 탁봉이의 가슴에는 깊은 허망함이 남았으니까요. 그러나 꽃순이를 붙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가진 것도 내세울 것도 없는 장돌뱅이가 어찌 처녀의 혼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심란한 며칠이 흐른 뒤 탁봉이는 다시 최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어제 고친 지붕이 제대로 말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지요. 마침 마님이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지요.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 마님의 치맛자락이 살짝 날렸지요. 그러자 햇살에 빛나는 종아리가 더욱 눈부셨습니다. 탁봉이는 애써 시선을 피하며 공손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마님, 지붕이 아주 잘 고쳐졌습니다요. 이제 비가 새는 일은 없을 것이옵니다. 수고가 많았다. 오늘은 수정과를 준비했으니 마시고 가거라. 탁봉이는 당황하여 두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 마님. 이런 귀한 것을 제가 어찌 괜찮다. 내가 직접 우린 것이니 내가 마셔주었으면 좋겠다. 탁봉이는 그제야 조심스레 찻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모금 입에 머금는 순간 향긋한 계피 향과 달콤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거기다 어찌나 시원한지 힘든 수고가 싹 잊히는 것 같았지요. 아이고, 이리 시원하고 달콤한 것은 처음이구먼요. 마님은 그런 탁봉이를 바라보며 살며시 미소 지었습니다. 너는 보면 볼수록 내 눈길을 끄는 것 같구나. 마님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으며 탁봉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본 이후로 자꾸만 내 생각이 나는 것을 보면 너는 참으로 이상한 매력이 있어? 아이고,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요. 마님. 마님은 한동안 탁봉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꽃순이에게 차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느니라. 그게 어찌 마님 귀에까지 들어갔단 말입니까요?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하더구나. 꽃순이가 건너 마을 팔보기와 혼약을 맺었다고. 탁봉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을 알고도 다른 이에게 가버린 여인을 원망하진 않느냐? 원망스럽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렇다고 사내가 되어서 원망만 해서 어디 쓰겠습니까? 내가 눈여겨본 사내답구나. 허나, 난 내가 부럽구나. 난 도저히 그렇게는 못 사는데 말이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온지. 탁봉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 시집온 지가 벌써 3년이구나. 허나 남편이 날 거들떠보지도 않으니 혼자 지내는 것이나 다름없느니라. 그 사람은 기생집을 전전하며 술과 여자로 세월을 보내고 있지. 그러니 이 집에서 나는 그림자 같은 존재로구나. 마님의 눈빛에는 깊은 쓸쓸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적막한 밤을 보내는 것이 몇 해째인지 모르겠다. 탁봉이는 마님의 말에 쉽게 대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최진사의 부인이었으나 실상은 버려진 여인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말이다. 버려지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잘 안다. 그러니 오늘 밤 남몰래 안방으로 와보거라. 내 친히 널 위로해주고 싶구나. 탁봉이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어찌 아니다. 널 처음 본 순간부터 어째 닮았다는 생각이 들더구나. 마님이 그러시다면? 알겠습니다요. 집으로 돌아온 탁봉이는 곧장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깊은 밤에 찾아오라는 마님의 말에 흥분된 가슴이 진정되질 않았지요. 선녀 같은 마님의 부름이니 너무나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리하여 탁봉이는 그날 밤 마님이 있는 최진사 댁으로 향했습니다. 탁봉이는 평소 눈여겨보았던 담장을 조심스레 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발소리를 죽이고 마님이 머무는 안채로 향하였지요. 안채에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탁봉이는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서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마님, 저 탁봉이 왔습니다요. 그래, 신발은 벗어 들고 오너라. 탁봉이는 신발을 손에 들고 마님이 있는 방으로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초가 밝혀져 있었고 마님은 다소곳이 앉아 탁봉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는데 누가 본 사람은 없더냐? 네. 아무도 없었습니다요. 깊은 밤, 남녀 단둘이 마주한 방 안우 낯선 긴장감이 감돌며 공기는 묘하게 가슴을 뛰게 하였습니다. 탁봉아, 너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딱 한 가지만 꼽으라면 그래도 먹고 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요? 그래. 내가 자란 환경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런데 말이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단다. 탁봉이는 마님의 말을 조용히 되새기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생각엔 말이다. 한평생을 어떤 사람과 함께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아닐까 싶구나. 연모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극복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 인생에 연인이 없다면 어디서 행복을 얻을 수 있겠느냐? 마님의 말을 듣고 탁봉이는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님 말씀을 들어보니 그렇구먼요. 연모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을 것 같구먼요. 그러나 이내 탁봉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헌데 마님께서는 이미 최진사 어른과 혼인을 하셨으니 어찌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요? 그래서 더욱 가슴이 아프구나. 마음에도 없는 이와 한 지붕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고통인지 너는 아느냐? 탁봉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마님의 말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나는 집안 어른들의 뜻을 거스를 수 없어 이곳으로 시집을 왔지? 그런데 최진사는 단 한 번도 나를 아내로 여긴 적이 없었다. 마님의 목소리는 담담했으나 그 속에는 괴로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날 본체만체하며 늘 기생집을 전전하지. 혼자 늙어가는 나는 살아도 산 것 같지가 않구나. 탁봉이는 마님의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최진사 댁 마님이라면 부족할 것이 없을 줄로만 알았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 없는 혼인이 얼마나 허망한지 너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나는 매일같이 텅 빈 방에서 잠을 청하며 홀로 외로운 밤을 보내고 있단다. 탁봉이는 그런 마님이 너무나도 가엽게 느껴졌지요. 하여 천천히 마님을 품에 안았습니다. 마님도 탁봉이의 손을 거부하지 않았지요. 눈과 입술이 겹치고 어느새 둘은 뜨겁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늘 밤만큼은 외롭지 않았답니다. 널 위로해주려고 불렀는데 어째 내가 더 위로를 받은 것 같구나. 송구합니다요. 마님. 그래도 정말 좋았습니다요. 나도 너무나도 좋았다, 탁봉아. 새벽달이 울기 시작하자 탁봉이는 조심스레 최진사 댁을 빠져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탁봉이는 마님의 말을 곰곰이 되새겼습니다. 연모 없이 살고 있다는 마님이 너무나 가엽지요. 또한 마님의 사랑스러움이 너무나도 사무치게 느껴졌답니다. 그리하여 탁봉이는 그날 이후 매일 밤 몰래 최진사 댁을 찾아가곤 하였답니다. 외로움에 지쳐가는 마님을 위로하고 그녀의 마음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님은 탁봉이의 솔직하고 소박한 성품에 점점 마음을 열었고 탁봉이는 마님의 단아함과 따뜻함에 점점 더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탁봉이는 마님을 연모하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마님도 탁봉이를 연모하게 되었지요. 아니, 지금 방에서 뭐들 하는 것이냐? 갑자기 방문이 벌컥 열리며 최진사가 들이닥쳤습니다. 꼬리가 길면 잡힌다더니 최진사가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것이지요. 하여 밤늦도록 잠을 청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내놈 탁봉이. 어찌하여 이 야심한 시각에 내 아내 방에 있느냐? 최진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봐라. 당장 이놈을 끌어내어 매질을 하거라. 탁봉이는 노비들에게 붙잡혀 마당으로 끌려갔습니다. 마님이 아무리 말려보았지만 최진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제 탓이니 이 사람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주세요. 그 입 닥치지 못하겠느냐? 뭐들 하느냐? 어서 이놈을 매우 칠란 말이다.
최진사는 오히려 마님의 방문을 걸어 잠가 밖에서 못질을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마님은 방 안에 갇혀버렸지요. 한편 탁봉이는 온몸이